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흡입형 항체치료제 호주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글로벌 이제 3상 관련되는 부분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흡입형 항체치료제 호주 임상 1상 지난해 이제 8월에 이날론과 더불어서 이 흡입형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호주 우리로 치면 이제 식약처죠. 연방 의료 제품청 TGA로부터 건강한 피험자 대상으로 이제 24명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투약은 이제 연말까지 마쳤는데 이 부분의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시되는데 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중대한 어떤 이상 사례로 위한 뭐 투약 중단 사례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임상 결과가 토대로 CTP63을 추가한 CTP6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코로나 관련해 특히 이제 변이를 좀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주요 변이의 중환형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 오미크론 변이 시험에서도 이제 중환형이 확인되었고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CTP63을 추가해서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 3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3일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제 북마케도니아 3개국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임상 국가를 확대해 가지고요. 2,200명이면 대규모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경증 중등증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의 어떤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겠다.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뭐 출시 관련되는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면서 임상을 할 때 적극적인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던 그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임상이 긴밀히 좀 협의 중이다. 그래서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해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변이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또 흡입형은 이제 환자 스스로 이제 흡입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택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주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레케로나, 그 다음에 이런 흡입형으로 진행하는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머크의 그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을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제 개발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구형까지 갖추는 다양한 이제 옵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미국 이제 국립보건부 산하에 있는 이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시면 셀트리온이라고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 보면 임상 관련해 한 60개 정도가 뜹니다.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새로 이제 뜬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당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Not yet recruiting. 아직 이제 뭐 리크루팅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이제 이 관련되는 뭐 기사가 떠 있는데요. CTP63 관련되는 부분과 CTP66 플라시보 관련되는 부분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3상 관련되는 부분, 플라시보와 CTP63, CTP66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 2,200명 임상 대상, 그러니까 향후 계속 이제 늘어가겠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임상의 어떤 스타트는 지금 4월 달부터,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가 올해 하반기에 있고 이제 스타디 컴플리션 데이터 임상 완료가 내년도 1월 달 정도에 이제 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지역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확대가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임상이 이제 진행되면
그 부분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번 주 이제 기사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중에 나오는 이제 정선위에서 분식회계 논란 관련되는 부분 안건 상정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되느냐. 그래서 앞서서 이제 호주 임상 일상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장전에 났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이제 흐름이 있다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셀트리온 한 0.95,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9, 셀트리온 제약이 0.92 정도 하락하면서 마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이제 정선이었던 리스크가 계속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는 이제 뭐 지난 주말에 뭐 기사인데요.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정시가 하락하면서 작년 연말이라든지 올 초에 특히나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 했던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의 어떤 급락으로 상당히 좀 뭐 분위기가 별로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 기사에도 보면 셀트리온이 20만원대 이제 후반에 사서 지금 이제 거의 15만원대 16만원대를 못 벗어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절대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실 때는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에서 상당히 좀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여유 자금으로 계획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포괄 공시 가이드라인이 이제 7일 시행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 2019년 이후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특히나 이 삼상 어떤 이제 가정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 발표문을 보면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애매하게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 못하면 보통 다 실패라고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이제 통계적 위성은 뭐 만족하지 못했으나 뭐 이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괄 공시가 상장법인이 이제 의무 공시 사항 외에 중요한 이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이제 공시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개정 가이드라인의 제약 바이오 관련된 특성을 감안해서 임상 시험을 종료했다든지, 품목을 뭐 허가받았다든지,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든지 라이센스 인을 했다든지, 이런 그 도입 관련되는 공시 기준을 사안에 따라서 변경 강화하는 내용을 좀 담았다. 그래서 요게 2019년도에 이제 그때가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포괄공시 개정 추진 발표를 하고 작년 말에 12월 달에 이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임상 시험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그 CRO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 여기에도 이제 충실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임상 시험을 개시했다, 종료했다, 뭐 이런 여부만 공시하던 수준에서 이 통계적 유의성,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임상 시험 결과까지 공개를 해서 좀 더 이제 투자자들 중심으로 다가가는 뭐 이런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그동안의 바이오 제약의 어떤 포괄 공시 기준이 불문명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뭐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실패하는 것들이 뭐 아주 드문 일이 아니고, 뭐 그 임상의 어떤 발표를 또 뭐 연기한다든지 발표가 되지 못한다든지 중단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빈번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세련된 어떤 이 부분들이 제도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1월 달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심지어서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주가에 빠진 종목들도 많죠. 대표적인 게 바이오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상황으로 다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은 나빴냐? 그건 아니죠. 실적 대비해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많이 좀 반등이 안 되고 있는 게, 여전히 이제 이 정선이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2월달 3월달에 어떻게 좀
해결되느냐가 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500억, 그 다음에 1000억, 500억 정도, 1500 정도의 어떤 자사주 어떤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뭐 500억하고 236억 정도를 그동안에 이제 좀 매입을 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사상 최악의 지금 팬데믹을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백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슈는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이미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기사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달에 23일입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국 유럽의 그 백신 협력 정진 제목의 온라인 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도 그 발표자로 들어갑니다. 예. 뭐 유럽연합에서 함께 일하기 셀트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도 이제 2월달에 그 서정진 명예회장이 그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극복하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진단 관련되는 부분, 치료제, 백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진단하고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백신도 뭐 여차하면 뭐 그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그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 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제목만 보면 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유럽의 어떤 백신 협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뉘앙스가 나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들도 나와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은 2월달, 3월달 어떻게 보내느냐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자, 이번 주 정선이가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어떤 기사들이 또 언론에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